네, 안녕하십니까. 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알차고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전문인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경정신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정신과 전문의 오모세 박사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불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저도 궁금했습니다. 불안 장애가 꼭 스트레스만 인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불안장애의 원인은 네.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스트레스 자체가 불안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불안장애 자체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선천적인 그 태생적으로 불안한 분이나 또 뇌 신경 조직 안에서 특히 정서를 분담하는 뇌 화학 물질이 모자라든지 과다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원인이 이제 유전적이거나 또 환경적이거나 스트레스거나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불안 증세가 꼭 그 내 어떤 현재 시츄에이션 환경뿐만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것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럼요. 그 부분이 지금 그 연구 결과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모님이 좀 그런 문제가 있으셨다면 자녀분도 그런 불안 증세를 안고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아,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면 뭐 이건 제가 질문 사항이 좀 심각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혹시 가족 중에 뭐 네. 자살을 하신 분이라든지 네. 이런 분이 있다면 네. 좀 더 그걸 자기 네. 자신도 그 연관성 있게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럼요. 꼭 자살을 할 수 없지만은 딱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가정에서는 유치해서 생각하면 또 그런 질환에 가족 그러니까 자녀들이 네. 같은 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불안장애 이야기하면서 공황장애부터 이야기를 네네. 했거든요. 네. 자, 공황장애 혹시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어떤 증상이라는 걸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고.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의 네. 장애인데 공황장애를 당하는 분은 첫째 심장박동이 심하게 뛰고 숨이 가빠지고 손에 땀이 나고 또 차워지고 어떤 때는 그 죽을 것 같이 공포가 아주 심하게 오고 또 어떤 분은 기절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완전히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드러눕는 그런 아주 심한 증세 공황장애입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는 심한 증세도 있고 또 경한 증세도 있지만 대부분 이 공황장애를 앓는 분은 한 번,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황장애는 어떻게 여럿이 있을 때도 오나요?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오는 건가요? 어떤가요? 공황장애는 대부분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오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공황장애가 그 스트레스가 있는 네. 그 상태에서 공황장애 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옆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기획을 하든지 그런 상태에서 올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무슨 뭐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좁은 공간에 혼자 있을 때 막 공황장애가 온다고 그런 느낌을 든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공황장애라기보다가 우리가 이제 네. 고소공포증이나 또 다른 폐쇄 장소 공포증이나 그렇군요. 사람에 대한 공포증에 속하는 거죠. 그건 공포증과 이제 공황장애는 조금 좀 다른데, 다른 거군요. 공황장애는 아주 심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고, 공포증은 불안 상태가 심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서 그냥 그런 증상이 보이는데 네. 이걸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냥 그런 증상만 있으면 알 수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 나는 정신적으로는 말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인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네. 기능이 있고 또 합리화시킵니다. 모든 일들을 네, 예. 현상을. 그래서 좀 불안해도 뭐 이거는 나는 괜찮다, 나는 견딜 수 있다, 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네. 그 심한 이제 그렇죠. 디나이얼을 그런데 예. 부정이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죠. 특히 심한 분은 고통이 심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씨가 나빠서 못 예, 가겠다. 예, 예, 예. 또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런 어떤 공포증을 네. 피하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스스로 많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피해 버리려고 네, justify 시키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그 이제 공황 장애가 있으면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실 텐데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치료들이 있을까요? 뭐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공황 장애는 그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좀 유전적인 네. 영향이 많고요. 유전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 뇌그 그 감정을 조절하는 그 부위에 네. 특별한 화학 물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서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증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우리 뇌에 중요한 그 전달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물을 이렇게 네. 투여하는 건가요? 네. 근데 그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워 넣기 위해서 아, 네. 특별한 약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이제 제네릭 네임은 SSRI라 해서 네.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로 해서 네. 무슨 뜻이냐면 세로토닌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그 나가는 또 네. 파괴되는 걸 방지하는 아,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약 자체는 세로토닌 자체가 아니고 세로토닌을 세포 안에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네. 보존해주는 그런 약을 뭐 이제 씁니다. 고혈압이 이제 그 혈관을 늘려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 식이죠. 보조를 해서 네, 이제 네, 고혈압 약이 네, 이제 네. 처방이 되듯이 네. 이제 그러니까 아까 유전적이라는 게 그게 부족해서 이렇게 올 수 그렇죠. 이제 있는 부족하는 원인이 유전적이라는 거. 유전자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세로토닌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고 빨리 예, 파괴가 되도록 그런 어떤 유전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적인 결함이 가족에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콜레스테롤도 보면 그 유전적인 콜레스테롤은 네. 간에서 그걸 이렇게 생성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조절을 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듯이 그렇죠. 마찬가지죠. 비슷한 이론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세라토닌이 다른 데로 못 가게끔 이렇게 막아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체 내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실제로 원리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약을 투여를 하면 세로토닌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공황장애가 거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0% 치료가 되기 때문에 증세 자체는 나쁘지만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치료를 받지 않고 뭐 겁이 나서든지 어떤 스티그마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정신과 네. 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하는데 예. 치료를 받고 약물 투여는 간단하니까 또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잘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될 게 이 네. 현대 문명에서 참 스트레스를 옛날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관계 속에서 네. 누구나 거의 100명이면 100명 다 어느 분야든 크고 작고 간에 정신적인 그 문제는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걸 그렇죠, 네. 여러분께서 혼자 잊지 마시고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약만 좀 드시면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그럼요. 100% 그럼요. 치료가 되는데 네. 그걸 평생을 그냥 숨기고 고생을 살아와서 그럼요. 그 네. 숨기는 것뿐만 아니고 사회생활을 못하죠. 그럼 밖에 나가지를 못하죠. 그러면 뭐 정년기 여자들 같으면 시집도 못 가죠. 그런 식으로 아주 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건 그 가계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뭐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 뭐 해도 나오지만 네. 사실 이건 누가 걸렸어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라도 내가 이런 증상이 좀 있다면 네.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아니면 좋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약물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네. 또 이제 문제가 되고 네. 100세 시대에 우울증, 뭐 장애 이런 것들이 많다 네. 보니까요. 다음 시간에 좀 유익한 정보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보 와이드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뵌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시길 바라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